우리 재개발 재건축에서의 창업은 우선 소액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하다 보니까 한번 뭐 망해도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뭐 잘 되면 좋은데 뭐 서울 아파트 해갖고 하면 뭐 몇 억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같은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그러니까 구역이 지정되고 하는 게 더 좋고, 조합 설립이 지정되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으니 좋긴 하지만은 우리가 리스크를 한번 짊어지고 초창기에 들어가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그러면 꼭 재개발 구역에 가서 중개를 해야 되나요? 타 지역이나 그 인근 그러니까 그 지역하고 좀 멀어진 곳에서도 중개가 가능할까요? 그럼요. 세종에서 대전 중개 잘하시는 우리 정진숙 대표님도 뭐 많이 경험해 보시겠지만은 뭐 이렇게 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바운더리는 자기가 아마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정 대표님 같은 경우가 워낙 유튜브로 잘하시고 있고 블로그로도 잘하시고 있다 보니까 안 넘어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대전을 자꾸 넘어오셔서 중개를 하는데, 그만큼 이 네오비에서 배웠던 것들을 다 써먹고 계신 거잖아요. 블로그도 써먹으시고 유튜브도 써먹고, 그 유튜브를 보고 손님들이 찾아와서 그리고 그걸로 이제 중개를 다 하시는 거잖아요.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아파트 단지에서 중개를 하고 있는데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알고 있으면 어떤 분한테 그 매물을 설명해 주기가 좋잖아요. 우리 자식 이거 사주고 싶어. 왔어. 그러면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저 재개발 구역도 알아. 근데 거기 물건은 없어. 근데 우리 중개사한테는 공동중개라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그럼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쪽 말만 다 믿는 건 아니고, 내가 알아야지 이 아파트 매물을 내 고객한테 사주는 이 매물이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된다고 확신하고 사줄 수 있을 정도로는 배워야 되고, 공부가 기본적인 공부는 필요해요. 재개발 재건축은 또 좋은 게 뭐냐면 공법 다 배우셨잖아요. 우리 중개사분들 다 공법 다 배우셨어요. 근데 우리 중개사 시험 볼 때 상가 없었어요. 분양가는 없었어요. 새롭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억을 해보시면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있었어요. 7문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좀 되새김질 하시면서 배우시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항상 느끼는 건데, 내가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면 관심을 가지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예 못해. 아예 나 관심 없어. 아예 나는 여기 그냥 아파트만 할래. 이렇게 되면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배우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배울 수 있게 하는 게, 내 관심을 갖는 게 우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네오비 마스터 과정에서 배운 거를 그대로 접목만 시킨다면 어떤 중개든 한다고 봅니다. 조합원 입주권이 뭐예요?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하면 대부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우리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다 움직이거든요. 물론 소규모 같은 경우는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 두 가지 법으로 움직이는데 대부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입주권이라는 얘기를 대부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없습니다. 입주권이라는 얘기는 소득세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떤 주택이 있었어요. 관리처분 인가가 났어요. 근데 이거는 관리처분 인가 났다고 하고 바로 철거되는 거 아니거든요. 뭐 분양계약 하는 거 아닌데 세법으로 볼 때는 입주권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이 입주권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중개사들도 어려워하실 거예요. 세금 같은 거 우리가 설명해 줄 때 어려워하시는데, 입주권을 갖고 있어. 근데 우리가 뭐 가장 부동산 세법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비과세 주택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일시적 이주택을 생각하시거나. 근데 이 입주권 같은 경우를 갖고 있게 되면은 주택세에 또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포함이 되죠. 그리고 뭐 취득세 할 때는 2020년 8월 12일부터는 또 주택세가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고객한테 설명해 주기 쉬운데, 입주권 같은 경우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게 뭐냐면, 제가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많이 있는데, 중개를 하면서 만약 관리처분 인가가 난 현장에 있으면 고객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요. 1주택자가 1입주권을 매수하시게 되면, 우리가 원래 일시적 이주택 몇 년이죠? 종전주택 매도하면 비과세 되는 게 3년이죠. 여기는 완공 후 3년 내에 종전주택을 파시게 되면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관리처분 인가 나서 딱 사면 보통 몇 년이냐면 한 7, 8년. 요새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5년도 치잖아요.
그러면 90년 정도를 2주택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10년 동안 이거 장이 한번 좋아진 날이 올 거잖아요. 그때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입주권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저희가 많이 말씀드리는 편이고, 또 하나는 입주권이라고 한다면 관리처분 인가가 났어요. 새 아파트가 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단계에서 거의 끝 단계에서 우리가 사는 게 입주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고객분들한테 잘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입주권은 이제 대부분 안전하다고 봐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해갖고 거의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거래하기도 좀 편한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부동산 창업을 하려면 어떤 단계가 진행이 된 데쯤에 가서 제가 오픈을 하면 물건도 좀 많이 확보가 되고 고객한테 유리하고 투자 가치가 좋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창업을 하게 되면 그 현장에 갈 때 가서 거기에 창업을 할 거잖아요. 알아들었어요. 죄송해요. 그것 말하게 해서. 단계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첫 번째는 우리 지금 도시 및 중앙경영법에 의해서 이제 대부분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면 안전진단 먼저 하겠죠. 안전진단을 한다는 얘기가 들으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재건축 시작하네. 재개발 같은 경우는 동의서를 받아요. 요새는 우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해 주세요라고 구청에 이반 제안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동의서를 받을 때, 그러면 이제 아주 초창기예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될지도 몰라. 혹시 몰라. 그럼 우리가 거기서 창업을 했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창업을 했어. 굉장히 리스크는 크죠. 안 될 수도 있는데 했어. 근데 가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구역 지정이 되고 뭐 조합 설립이 됐어. 근데 이렇게 일찍 하면 물건 받기는 좋겠죠. 근데 리스크는 있어요. 근데 막 나중에 뭐 관리처분 인가 나서 이제 거기 앞에다 했어. 근데 이미 기선점한 구역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고 물건들이 이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거의 반탑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손님을 붙이는 경우밖에 안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재개발 재건축에서의 창업은 우선 소액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하다 보니까 한번 뭐 망해도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뭐 잘 되면 좋은데 뭐 서울 아파트 해갖고 하면 뭐 몇 억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같은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그러니까 구역이 지정되고 하는 게 더 좋고 조합 설립이 지정되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으니 좋긴 하지만은 우리가 리스크를 한번 짊어지고 초창기에 들어가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대전이 투기과열지구일 때 재건축 구역 앞에 이전을 해갖고 저희가 창업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됐을 때예요. 매매가 안 됐는데 당시에 보니까 이 구역에 딱 보니까 다 오래된 부동산밖에 없어. 그리고 거래도 안 되니까 다 그나마 떠났어. 근데 여기가 풀리면 나중에 괜찮을 것 같아. 그래갖고 저는 지금 거래를 하지 못하겠지만은 나중에 거래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솔직히 초보 중개사들 어디다 창업하든 수익 나요? 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경험을 쌓는 것도 나쁘지 않고, 여기서 경험을 쌓으셔갖고 다른 곳에 오픈을 하시면 그 경험이 미천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일반적으로 그냥 아파트 단지에서 하시는 분들, 아니면 상가에 하시는 분들도 두 번째 우리 중개 대상물로 하나 메인이 있고 서브가 있다고 한다면 서브로 활용하기 좋은 게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간 난 써먹어. 내 아파트가 노후되면 난 분명히 써먹을 거야. 내 지역에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몇 개 있어. 그러니까 언젠간 써먹는다고 생각하시고 그 관심을 갖고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